우리 아들이 S사 임원으로 승진했어요. 우리 손주는 S대 붙었잖아. 우리 집 며느리는 이런 대화가 오가는 자리에서 마음 불편하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모임에 다녀오면 왠지 모를 피로감과 우울감이 밀려오시나요? 저도 몰랐습니다. 30년 지기 친구들과의 모임이 어느 날 갑자기 끝나버릴 거라는 걸. 퇴직 후 소중한 인연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깨질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상처가 이렇게나 오래 남을 거라는 걸. 모임에 가기 전부터 피곤하고 부담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임 이후에 드는 후회와 허탈감이 있었는지, 나가기는 싫은데 안 나가면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매번 과도한 회비 때문에 부담되는 마음이 있었는지. 나이가 들수록 이런 모임들은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모임이 우리의 노후 자금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대 노년심리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82%가 모임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와 수명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더 이상 이런 고민으로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반드시 피해야 할 7가지 모임과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정말 소중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할 모임 중 첫 번째, 비교와 시기심이 가득한 모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S대 의대 교수가 됐어요. 앞으로 대학병원에서 진료도 본대요. 아이고, 축하해. 우리 딸은 이번에 미국 법대 교수 됐다니까. 우리는 모두 한 번쯤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모임에 나갔다가 마음이 불편해져서 돌아온 경험. 자녀 자랑, 재산 자랑, 손주 자랑이 난무하는 자리에서 느끼는 그 무거운 마음 말입니다. 얼마 전 66세 박영민 님을 만났습니다. 30년을 이어온 고등학교 동창 모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5명이 모였어요. 처음엔 다들 반갑게 인사하고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웠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누구는 강남에 40평대 아파트를 샀다느니, 누구는 제주도에 세컨하우스를 장만했다느니, 심지어 명품백 자랑까지. 거기까진 그래도 참을만 했어요. 그런데 자녀 자랑이 시작되면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 임원이 됐다. 우리 딸은 시험 한 번에 판사가 됐잖아. 우리 손주는 4살인데 영어를 원어민처럼 한다니까. 그 자리에 있던 미애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알고 보니 미혜의 아들이 취업 준비로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미혜는 다시는 모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이어온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하루아침에 깨져버린 사연이었습니다. 자녀의 성공을 자랑하는 대화 속에서 취업 준비로 힘들어하는 자녀를 둔 친구가 상처받아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런 비교와 시기심이 가득한 모임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불편한 감정을 넘어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과시적 대화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노인의 80% 이상이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모임이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져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직장에서의 성취가 끝나고 사회적 지위가 사라진 시점에서 자녀나 손주의 성공이 유일한 자부심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른 사람의 자랑은 곧 나의 실패처럼 느껴지고 이는 깊은 상실감으로 이어집니다. 비교와 시기심이 가득한 모임의 근본적인 문제는 3가지입니다. 첫째, 비교 의식의 강화입니다. 끊임없는 비교는 현재의 행복을 앗아갑니다. 남의 성공이 나의 실패로 왜곡되어 인식되면서 우리의 일상적인 행복마저 부정하게 됩니다. 둘째, 진정한 소통의 부재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대화가 오가지만 서로의 고민과 아픔을 나누는 진정한 대화는 사라집니다. 결국 외로움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셋째, 자존감의 훼손입니다. 누군가의 성공담은 다른 이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줍니다.
이는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자아, 존중감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먼저, 모임의 크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2명에서 3명의 진정한 친구와의 만남이 10명의 지인과의 만남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소규모 모임에서는 과시적 대화가 줄어들고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둘째, 모임의 목적을 재정해야 합니다.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닌 함께 산책하거나 취미를 공유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 중심으로 모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과시적 대화가 줄어들게 됩니다. 셋째, 대화의 방향을 전환하는 기술을 익힙니다. 누군가 자랑을 시작하면 조용히 경청하되 빠르게 일상적인 주제로 대화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체면을 지키면서도 건강한 대화를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넷째, 자신만의 행복 기준을 세웁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작은 성취와 행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는 것,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 봉사활동을 하는 것 등 나만의 의미 있는 목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감정 일기를 작성합니다. 모임 후에 느끼는 불편한 감정들을 글로 정리하면서 그것이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차례입니다. 의무감으로 참석하는 과시형 모임은 과감히 정리하고 진정한 교감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누군가의 시선이나 평가가 아닌 나의 행복과 평안을 위한 선택을 할 때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겉으로 화려한 모임이 아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입니다. 서로에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공감하는 관계야말로 우리의 노년을 풍요롭게 만드는 진정한 힘이 될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할 모임 중 2번째, 서로를 평가하고 비난하는 모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그렇게밖에 못 살아? 너희 애들은 뭐하고 사니? 그 나이 됐는데 아직도 보험 일하고 있어? 이제 그만둬야 하지 않아? 한숨이 나오시나요? 모임에서 돌아온 후 며칠간 마음이 무거워진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특히 평가하고 비교하고 판단하는 말들이 오가는 자리에서 느끼는 그 불편한 감정 말입니다. 최근 만난 72세 김미경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엔 그냥 좋은 모임이었어요. 서로 응원하고 위로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1년 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한 회원의 아들이 대기업 임원이 되면서부터였을까요? 그 회원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내 작은 가게 운영하는 걸 두고 그 나이에 왜 아직도 일을 해? 라며 측은한 눈빛을 보내고 누군가의 자녀 얘기만 나오면 요즘 애들은 저런 직장에서 일할 나이가 지났는데 하면서요. 매번 모임에 갈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밤새 잠도 못 자고 그런데 이상하게 안 나가면 또 불안한 거예요. 소외될까봐, 뒷담화의 주인공이 될까봐. 이런 서로를 평가하고 비난하는 모임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정신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는다는 점입니다. 연세대 노인복지연구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평가가 지속되는 모임에 참석하는 노인의 93%가 불면증, 우울증, 불안장애 중 하나 이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런 모임이 더 위험합니다.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줄어든 상태에서 타인의 평가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작은 비판도 큰 상처가 되고 사소한 비교도 깊은 자괴감으로 이어집니다. 서로를 평가하고 비난하는 모임의 핵심적인 문제는 3가지입니다. 첫째, 끊임없는 평가와 판단입니다. 모든 대화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는 모임 참석자들의 자존감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둘째, 에너지의 고갈입니다. 매번 자신을 방어하고 설명하고 정당화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정신적 에너지가 바닥나게 됩니다. 셋째, 중독성입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모임일수록 끊기 어렵습니다.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계속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째, 단계적 거리두기를 실천합니다. 갑자기 모임을 끊으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석 횟수를 줄이고 점차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긍정적 대체 모임을 만듭니다.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 등 생산적인 모임을 미리 만들어두면 기존 모임을 떠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셋째, 명확한 경계를 설정합니다. 제 삶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라는 단호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이기적인 것이 아닌 자신을 지키는 필수적인 태도입니다. 넷째, 새로운 사람들과의 유대를 형성합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것은 관계의 양이 아닌 질입니다. 김미경님은 이제 2명의 친구와 매주 시립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를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작은 모임. 그녀는 말합니다. 이제야 진정한 친구를 만난 것 같아요. 모임에서 돌아올 때 더 이상 마음이 무겁지 않아요. 우리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특히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이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모임은 과감히 정리하고 서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할 모임 중 세 번째,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모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달 회비는 5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어. 다음 주 단체 여행 참가비는 150만 원, 오늘까지 입금해. 가슴이 답답해지시나요? 의무와 강요로 가득한 모임에서 느끼는 그 불편한 마음,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특히 회비, 경조사비, 여행 경비 등 끊임없는 지출 요구에 시달리면서 느끼는 그 부담감 말입니다. 최근 만난 68세 김철수 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퇴직하고 처음에는 좋았어요. 30년 동안 몸담았던 회사 동기들과 매달 만난다는 게 즐거웠죠.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모임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회비는 1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회비가 20만 원, 30만 원으로 올랐고 경조사비는 기본이 되었죠. 회원 중 누군가 손주가 생기면 축하금 20만 원, 누군가 수술하면 위로금 30만 원, 심지어 회원 자녀 결혼식에도 100만 원씩 걷더라고요. 한 달 연금이 250만 원인데 모임 관련 지출이 150만 원까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아내와 큰 다툼이 있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불참하면 따돌림 당할까봐 두려웠다는 겁니다. 이런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모임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노후 재정을 위협한다는 점입니다. 한국노인복지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응답자의 67%가 모임 회비와 경조사비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런 모임이 더 위험합니다. 고정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과도한 모임 지출은 노후 자금을 빠르게 고갈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모임의 핵심적인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재정적 부담입니다. 정해진 연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노년기에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 계속 발생합니다. 둘째, 심리적 압박감입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 원치 않는 지출을 계속하게 됩니다. 셋째, 가정 불화입니다. 과도한 모임 지출로 인해 배우자나 자녀들과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째, 연간 모임 예산을 정합니다. 1년 동안 모임에 쓸 수 있는 총액을 미리 정해두고 그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둘째, 불참 매뉴얼을 만듭니다.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손주를 봐야 해서 등 미리 준비된 이유로 부담스러운 모임을 자연스럽게 거절합니다. 셋째, 단호한 거절을 연습합니다. 제 형편에 맞게 참석하겠습니다. 라는 단호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이기적인 것이 아닌 나와 가족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넷째, 소규모 모임으로 전환합니다. 비용이 적게 드는 2명에서 3명의 친구들과의 만남을 늘리고 큰 모임은 줄여나갑니다. 다섯째, 새로운 관계망을 구축합니다.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 등 회비나 경조사비 부담이 없는 새로운 모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철수님은 이제 3명의 친구와 매주 등산을 갑니다. 산에 오르며 도시락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소박한 만남. 그는 말합니다. 이제야 진정한 우정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돈이 아닌 마음을 나누는 게 진정한 모임이더라고요. 우리의 노후 자금은 소중합니다. 수십 년간 일하며 모은 이 자금은 단순한 돈이 아닌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의무감이나 체면 때문에 이 소중한 자금을 무분별하게 써버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는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모임과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신과 가족을 위한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할 모임 중 네 번째, 건강을 해치는 음주가 만연한 모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만큼은 건강은 잊어버리고 실컷 먹자고. 약 먹으면 술 한 잔 정도는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과도한 음식과 술로 가득한 모임에서 돌아온 후 밤새 속이 쓰리고 다음 날이면 꼭 후회하게 되는 그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최근 만난 67세 박종민 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퇴직하고 처음에는 좋았어요. 시간 여유도 있고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한잔하면서 추억도 나누고, 그런데 문제는 그 한 잔이 한 잔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였죠. 매주 목요일마다 모였어요. 처음엔 가벼운 식사 자리였는데 점점 회식 자리가 되어갔어요. 보통 오후 4시에 만나서 밤 10시, 11시까지 술과 안주를 시켜대는 게 끝이 없었죠. 그러다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고혈압 약을 먹고 있다고 했는데도 친구들이 자꾸 술을 권하더군요. 오늘 하루는 괜찮아라면서요. 결국 그날 밤 혈압이 확 올라서 쓰러질 뻔했어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이런 건강을 해치는 음주가 만연한 모임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점입니다. 국립노인의료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응급실 방문 원인 중 24%가 과식과 과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런 모임이 더 위험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음주와 폭식의 빈도가 늘어나고 체력은 점점 떨어지는데 절제는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해치는 음주가 만연한 모임의 핵심적인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건강 악화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기존 질환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둘째, 약물 충돌입니다. 노년기에 복용하는 여러 약들과 음주가 결합되면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습관화입니다. 오늘만 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절제가 어려워지고 결국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째, 건강한 대안 모임을 만듭니다. 등산, 산책, 탁구 등 운동을 함께하는 모임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둘째, 시간 제한을 둡니다. 저녁 시간을 피해 점심 모임으로 바꾸거나 늦어도 2시간 이내로 모임 시간을 제한합니다. 셋째, 건강 매니저를 정합니다. 모임원 중 한 명이 건강관리자 역할을 맡아 서로의 건강을 체크하고 과식을 막는 것입니다. 넷째, 식사 모임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한 달에 한 번으로 횟수를 제한하고 술 대신 차를 마시는 등 구체적인 규칙을 정합니다. 다섯째, 새로운 즐거움을 찾습니다. 맛집 탐방 대신 박물관 관람, 음악회 감상 등 문화생활을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박종민 님은 이제 3명의 친구와 아침 산책을 합니다. 산책 후에는 근처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소박한 만남. 그는 말합니다. 몸이 건강해지니 마음도 맑아지더라고요. 이제는 술 없이도 친구들과 충분히 즐겁게 지낼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술과 기름진 음식으로 가득한 모임이 주는 순간의 즐거움과 우리의 건강을 맞바꾸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지금 당장은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모임으로의 전환, 그것이 우리 자신과 가족을 위한 진정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할 모임 중 5번째, 진심이 사라진 형식적인 모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머, 오랜만이야. 너무 보고 싶었어. 아이고, 얼굴이 왜 이렇게 못해졌어? 무슨 일이 있었어? 불편한 마음이 드시나요? 앞에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고 뒤에서는 험담이 오가는 모임. 겉으로는 화기애애하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자리.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최근 만난 70세 김정호 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테니스 동호회였어요. 일주일에 2번씩 모여서 운동도 하고 티타임도 가지며 즐겁게 지냈죠. 처음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코트에서는 서로 환한 웃음으로 인사하고 격려하던 분들이 탈의실에서는 운동 막 끝난 회원의 실력을 흉보고
새로 들어온 회원의 옷차림을 비웃더군요. 결정적인 사건은 제가 허리를 다쳐서 2달간 쉬어야 했을 때였습니다. 단톡방에서는 모두가 빨리 나오셔야죠. 곧 뵐 수 있겠죠? 하며 걱정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지난달 동네 목욕탕 사우나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제가 들어가려던 찜질방 문 앞에서 동호회 회원들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정우 씨는 이제 나이도 있으니 그만두는 게 좋겠어. 실력도 별로면서 젊은 사람들 코트 맞고 있잖아. 회비도 자주 연체하던데 형편이 어려운가 봐. 마치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운동하고 집에서 만든 김치도 나눠 먹고 서로의 손주 사진을 자랑하던 사이였는데 앞에서의 모습과 뒤에서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다는 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이런 진심이 사라진 형식적인 모임이 위험한 이유는 우리의 정신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중앙노인 심리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가식적인 인간관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노인의 86%가 불신감과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런 모임이 더 위험합니다. 사회적 관계가 줄어든 상황에서 기존 인간관계에 대한 배신감은 심각한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심이 사라진 형식적인 모임의 핵심적인 문제는 3가지입니다. 첫째, 신뢰의 붕괴입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누구의 진심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둘째, 자존감의 하락입니다. 나를 향한 따뜻한 말과 행동이 모두 가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셋째, 관계의 피로도입니다. 늘 겉과 속이 다른 말을 듣고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째, 진정성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모임에서 돌아온 후 내가 편안했는지, 진정한 대화가 오갔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둘째, 소통의 깊이를 관찰합니다. 대화가 항상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는지, 진실된 감정 교류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셋째, 험담 차단을 실천합니다. 다른 사람의 험담이 시작되면 즉시 화제를 전환하거나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넷째, 투명한 관계를 만듭니다. 내가 먼저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고 솔직한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관계에 재정립을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진정성 있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김정호 님은 이제 2명의 진실된 친구와 매주 도서관에서 만납니다. 책을 읽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소박한 모임. 그는 말합니다. 이제야 진짜 친구를 만난 것 같아요. 만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겉으로는 화목하지만 뒤에서는 서로를 비난하고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칼에 감추는 관계. 이런 가식적인 관계는 우리의 노년을 메마르게 만들 뿐입니다. 진정성 없는 큰 모임보다는 진실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수의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때로는 홀로 있는 시간도 가식적인 관계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할 모임 중 6번째, 상업적 목적이 숨겨진 모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정말 좋은 상품이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교회에 한번 오시면 좋겠는데, 목사님 설교 정말 좋으세요. 불편한 마음이 드시나요? 순수한 친목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진 모임, 판매와 포교가 숨겨진 자리.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최근 만난 71세 김순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친구가 소개해준 무료 스트레칭 모임이었어요. 아파트 주민센터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건강 체조도 하고 다과도 먹으면서 이야기도 나누는 자리였죠. 처음 2달은 정말 좋았어요. 전문 강사가 와서 스트레칭도 가르쳐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이것저것 건강 이야기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간식도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3번째 달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갑자기 특별 건강 강좌라며 각종 건강식품과 운동기구를 소개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10만 원짜리 영양제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300만 원짜리 자수정 매트리스까지. 거절하면 자식들 병간호 받고 싶으세요? 이것도 못하면서 자식들한테 용돈은 받고 싶으신가 봐요.
이런 식으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결국 저도 방석, 목걸이, 팔찌 등 300만 원어치를 구매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다들 비슷한 경험을 했더라고요. 이런 상업적 목적이 숨겨진 모임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심각한 신뢰 붕괴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41%가 지인의 소개로 시작된 모임에서 물품 구매나 투자 피해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런 모임이 더 위험합니다. 여유 시간이 늘어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찾는 과정에서 이러한 목적형 모임에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상업적 목적이 숨겨진 모임의 핵심적인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만성입니다. 순수한 친목을 가장에 접근했다가 실제로는 전혀 다른 목적을 드러냅니다. 둘째, 강압성입니다. 인간관계를 이용해 구매나 가입을 압박하고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셋째, 지속성입니다. 한번 구매하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강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째, 무료 문구에 주의합니다. 무료 식사, 무료 여행, 무료 건강검진 등을 미끼로 한 모임은 반드시 의심해봅니다. 둘째, 24시간 룰을 적용합니다. 어떤 구매나 가입 결정도 하루 이상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셋째, 가족 상담제를 도입합니다. 큰 금액의 결제나 계약 전에는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는 원칙을 세웁니다. 넷째, 명확한 거절을 연습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 아닌 관심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목적 확인을 철저히 합니다. 모임에 참여하기 전에 그 모임의 실제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합니다. 박영호 님은 이제 아파트 단지의 진짜 운동 동호회에서 활동합니다. 회비도 없고 판매도 없는 순수한 주민 모임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는 알아요. 진짜 좋은 모임은 숨겨진 목적이 없다는 걸요. 우리의 노후, 자금과 신뢰는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친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영업과 포교, 투자 권유는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무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이익을 얻기 위한 접근에 경계심을 늦추지 마세요. 순수한 관계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할 모임 중 7번째, 참석을 강요하는 억압적인 모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연락도 없이 모임에 안 나왔어?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다음 주 모임은 무조건 나와야 해. 불참하면 용서 못해. 숨이 막히시나요? 개인의 자유는 존중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참석을 강요하는 모임.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최근 만난 68세 김영숙 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 분여회에서 시작된 모임이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정도였죠. 그런데 점점 모임의 성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모임을 하자고 하더니 모임에 빠지면 연락이 폭탄처럼 쏟아졌어요. 왜 안 나왔냐?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다음엔 꼭 나와라. 카톡방은 읽지 않은 메시지로 가득했죠. 한 번은 아픈 손주를 돌봐야 해서 못 간다고 했더니 회장님이 애들은 엄마가 있잖아. 당신이 꼭 봐야 하나. 라면서 모임에 나오라고 재촉하더라고요. 급기야 우리 아들 내외한테까지 전화해서 어머님 좀 보내달라고 했다는 걸 알고는 정말 놀랐어요. 모임에 가면 누가 왜 안 왔는지 뒤엔 말이 많았어요. 쟤는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저번에도 안 나왔는데 이번에도 안 나오네. 우리끼리만 친한가 봐. 그런 말들이 오갔죠. 결국 제가 한번 빠지면 저도 그런 뒷담화의 주인공이 되겠구나 싶어서 부득이한 일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이런 참석을 강요하는 억압적인 모임이 위험한 이유는 우리의 일상을 침해하고 자유를 구속하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노년심리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강압적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노인의 89%가 심각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런 모임이 더 위험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오히려 모든 시간을 모임으로 채우려는 경향이 있고, 이는 가족관계나 개인 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석을 강요하는 억압적인 모임의 핵심적인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유의 침해입니다. 개인의 상황과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참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관계의 강박입니다.
모임 불참을 인간관계 단절로 연결시키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셋째, 사생활 침해입니다. 개인적인 일정이나 가족관계까지 모임을 위해 희생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째, 건강한 경계선을 그립니다. 처음부터 참석 가능한 횟수와 시간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입니다. 둘째, 우선순위를 정립합니다. 가족과의 약속, 개인적인 일정을 모임보다 후순위로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단호하고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 참석이 어렵습니다. 라고 명확히 의사를 전달합니다. 넷째, 대체 활동을 마련합니다. 강압적인 모임 대신 자유롭고 편안한 새로운 모임이나 취미를 찾습니다. 다섯째,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합니다. 모임 단체 채팅방은 알림을 꺼두고 정해진 시간에만 확인합니다. 김영숙님은 이제 주 1회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합니다. 참석은 자유롭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편안한 모임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느껴요. 가고 싶을 때 가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이런 모임이 진정한 모임이더라고요.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할 7가지 모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비교와 시기심이 가득한 모임, 서로를 평가하고 비난하는 모임,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모임, 건강을 해치는 음주가 만연한 모임, 진심이 사라진 형식적인 모임, 상업적 목적이 숨겨진 모임, 참석을 강요하는 억압적인 모임. 이런 모임들은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선택할 때입니다. 의무감으로 참석하는 모임, 마음의 상처만 남는 모임, 건강을 해치는 모임 등 이런 모임들과는 과감히 거리를 두세요.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것입니다. 은퇴 후의 여유로운 시간이 오히려 구속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임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선택적인 기쁨이어야 하지 의무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상을 꼭 필요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좋은 사람들과의 행복한 만남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